예, 오늘은 방과후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방과후, 이거 좀 특별한 작품이죠. 아주 특별한 작품입니다. 네. 왜냐면은 이 작가의 데뷔작이에요. 첫 번째 작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으로 1985년도에 그 에도가와 람포상을 수상하면서 아주 화려하게 데뷔하게 됩니다. 이 작가의 데뷔작이라는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오늘 아주 소개하는데 저도 아주 특별한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예. 요거 두 차례 걸쳐 소개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둘 다 일반 편인가요? 예, 첫 번째가 일반 편이고 지금 듣고 계신 거. 예, 다음 방송은 스포일러 편으로 스포일러 준비했습니다. 편. 예. 사실은 애청자 여러분 가운데 아니 이 방과후를 제일 처음에 소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한참 지금 방송이 1년 한 6개월 뭐 그럼요. 되고, 거의 2년 가까이 예, 되고 2년 가까이 되고 예. 이제 소개해 드리는데 저도 항상 이렇게 무슨 이렇게 빚진 심정이 있었어요. 이걸 먼저 해야 될 건데. 예, 이게 첫 번째 작품이기 때문에 작가에 예.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거 맛있는 거는 더 아껴뒀다가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다니까요. 그 말씀 드리려고. 아끼고 아꼈다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맞습니다. 건데. 예. 이게 데뷔작이니까 일본 출간일은 상당히 앞서죠, 지금보다. 그렇습니다. 예. 1985년 9월에 처음으로 출간이 됐고요. 33년 전이군요. 아유, 그렇게 오래됐네요. 예. 이게 이제 데뷔작이고요. 그 87권 중에 이제 첫 번째 작품이 됩니다. 작품. 예. 근데 우리나라 출간일은 일본 출간일보다 무려 20년도 더 지나서요. 엄청나게 늦게 출간이 됐어요. 예. 그래서 2007년 7월에 우리나라에 출간이 됐고요. 이 작품도 사실 그 용의자 X의 헌신의 그 수혜를 본 작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2006년도에 용의자 X의 헌신이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워낙에 인기가 있고. 네. 히가시노 게이고가 어떤 작가인지 도대체. 그러니까요. 근데 작품이 이렇게 많구나. 예. 하나하나 좀 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그리고 거군요. 첫 번째 작품이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수혜를 본 작품이고요. 이 번역자는 구혜영 선생님인데 그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 이 두 작품을 하셨어요. 예. 이 방과후하고 그 숙명이라는 작품을 하셨습니다. 이 방송 저희가 했었죠. 그렇죠. 이 숙명도 아주 그 작가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작품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예. 것 같은데요. 요것도 400쪽이 넘는 작품이고 예, 장편이고. 437페이지나 되네요. 이 해설자 이름을 특별히 적어오신 이유가 있죠, 예, 교수님? 이 구로카와 히로유키라는 그 작가예요. 네. 해설이 또 재미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방과후 어느 정도나 인기가 있었습니까? 예, 저희가 그 항상 인용하는 그 독자 10,000명 팬투표. 투표한 거. 에서도 그 71작품인데 네. 27위를 했어요. 27위. 그러니까 좀 높은 편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가이드북이 있거든요. 이 가이드북 안에 있는 그 독자 10,000명 팬투표인데 그 띠지를 보니까 좀 특별한 그 방과후가 특별히 언급이 되어 있어요. 띠지에 그렇군요. 다른 예. 작품은 없는데 방과후만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데뷔작 방과후가 27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제 방과후가 데뷔작이고 뭐 27위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특별히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이드북 띠지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우리나라 그 번역서 책 표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의 히가시노 게이고를 만든 데뷔작. 그의 모든 것은 이 책에서 시작됐다. 예. 뭐 아주 좀 데뷔작이고 또 의미가 있으니까. 워낙에 많은 책을 썼으니까 네. 이 책에서부터 시작된 게 또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작품이 사실은 별 볼 일 없었다면 지금의 히가시노 게이고는 만들어질 수 그럼요. 없었을 예, 겁니다. 맞습니다. 예. 요 상도 많이 받았네요. 예, 그 30일에 에드가와 람포상 이제 수상하게 되고요. 하나 받은 거고요. 예, 하나 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 에드가와 람포상 수상하기까지의 이야기가 좀 재밌는 게 있죠. 저희가 그 마구 방송할 때도 아주 자세히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1985년에 이 방과후로 에드가와 람포상을 타기 전해에 1984년에 마구가 그 최종 심사까지 네네. 에드가와 람포상에 올랐다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계속 안 되더라도 저희가 5번까지는 한번 도전하려고 했다고 하는 얘기가.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받은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이게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나 봐요? 예. 1986년도에 그러니까 소설이 출간된 지 그 다음에 예. 후지 TV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졌는데 이 드라마가 그 작가의 작품이 드라마로 만들어진 최초의 작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의미가 있죠. 네. 그러니까 작품만 최초가 아니고 드라마로 만들어진 그러고, 것도 또 최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85년도에 출판이 됐고 그리고 86년도에 바로 드라마로 된 거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 바로 다음 회차 스포일러 버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때 더 말씀을 자세하게 해 주시겠지만 간단하게라도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세이카 여고 수학교사 마에시마는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거의 없는 5년차 교사입니다. 그는 그 대학 시절에 양궁부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서 교내 양궁부 고문을 맡고 있어요.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3차례의 공격을 받고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내 탈의실에서 학생 지도부 교사가 청산가리로 살해가 되고 또 그 조사를 나온 그 오타니 형사와 함께 이 사건을 함께 이제 그 조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사건이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의 사인 역시 청산가리 중독이었어요. 도대체 이 두 사건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주 궁금합니다. 저야말로 이거 정말 오래전에 읽었거든요. 기억 거의 안 나시죠? 최근에 읽은 것도 기억이 안 나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몹시 흥미롭게 그 읽었던 예. 그런 그 단편은 남아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흥미로워요. 기억의 단편이죠. 방과후는 지금 설명해 주셨듯이 학원 미스터물 아닙니까? 예. 근데 히가시노 게이고의 이 작품 말고도 학원 미스터물이 한 권 더 있죠? 예, 맞습니다. 그 앞선 방송에서 그 다룬 동급생을 우리가 다뤘었나요? 다뤘습니다. 예, 아주 그 명작이라 그러고 초창기에 다뤘었어요. 벌써 뭐 1년 뭐 더 넘은 것 1년 같은데. 많이 넘다 보니까 네. 뭐 다뤘는지도 이제 기억이 뭐 가물가물합니다. 아니 맞아요.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급생은 1993년 작품인데 그 이 동급생과 방과후가 이 작가가 그 고등학교 미스터리물을 다룬 두 권의 이제 작품이에요. 네. 근데 이 두 작품 다 설정이 아주 비슷합니다. 이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다뤘고요. 또 이 두 작품 다 이 선생님들과 학생 간에 벌어지는 이 알력들이 좀 주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다뤘고 또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 이렇게 뭐 그러니까 현실에서 일어나기는 쉽지 않은 아주 거의 일이죠. 뭐 예. 없을 만한 건데 이제 소설 속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고등학교 배경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녔잖아요. 대부분 다 예. 고등학교까지 나오죠. 그렇기 예. 때문에 아주 친숙한 배경이고 공감이 가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도 이 교사와 학생 간의 알력을 그 소설의 배경으로 넣은 이유는 이 작가 본인이 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을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저 동급생 다룰 때 하셨었죠. 맞습니다. 이거 기억나네요. 예, 길게 예.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작가 후기가 그 동급생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선생과 학생 간의 그 알력을 그 소설의 배경으로 넣은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히가시노 게이고 전문 방송 원기범 박인권의 더 히가시노 게이고 듣고 계십니다. 방과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앞서서 그 이 해설 자 이름을 이제 특별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구로카와 히로유키라는 작가예요. 네. 이 해설을 해놓았는데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이 구로카와 히로유키와 이 히가시노 게이고는 그 히가시노 게이고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낸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유명해진 다음에야 친해질 수 있지만 네. 초창기에는 뭐 다 무명이니까 아주 친하게 지냈고요. 이 고향이 또 같은 오사카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밤새서 술을 같이 마시고 뭐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설에도 나옵니다. 아, 교수님 올 초에 오사카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네. 얼마 전에 오사카 갔다 왔어요. 다녀오셨어요? 네, 거기 행사가 있어서 사회 보러. 그러셨어요. 아이고, 왔는데. 이거 뭐 아주 네. 같은 해 같이 같은 곳을 다녀왔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거기다 또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또 공통점이 고향이니까. 있잖아요. 그럼요. 고향이고. 그러니까 오사카만 생각하거나 가면은 네. 히가시노 게이고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구로카와 히로유키 이분도 미스터리 작가인데 1949년생이에요? 예, 49년생. 그럼 히가시노 게이고하고 나이 차가 좀 있거든요. 9살이 더 많아요. 근데도 친구군요. 그러니까요. 9살이 많은데도 아주 네. 친하고 이 구로카와 히로유키도 아주 그 큰 상을 탑니다. 그 파문이라는 작품으로 151회 나오키상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히가시노 게이고가 그 용의자 X의 혼신으로 탔던 상인데 네. 그렇게 타고 싶어 했거든요. 히가시노 게이고가. 이게 그 대중소설 쪽에서는 가장 큰 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그 권위 있는 상인데 이 상을 탔고요. 히가시노 게이고 상 욕심이 좀 있어요. 있어요. 보면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구로카와 히로유키 작가의 작품도 우리나라에 한 4작품 정도 번역이 되어 그렇군요. 있고요. 한번 찾아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히가시노 게이고도 이 작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까지 극찬을 했습니다. 나는 라이벌로 생각하는 작가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장 먼저 구로카와 히로유키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예. 친구기니까 조금 이제 지켜 세워진 것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극찬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 해설 방과후 이 책에서
해설에서 히가시노 게이고와 본인이 인터뷰한 형식으로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작가가 작가. 저 히로유키 이분이 히로유키와 히가시노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러면 질문을 좀 해주실까요? 제가 그럴까요? 예. 예. 제가 그러니까 히로유키입니다. 예. 소설은 왜 쓰시나요? 에도가와 람포상에는 어떻게 응모하게 됐죠? 제가 다니던 회사 월급이 너무 작거든요. 에도가와 람포상에는 응모를 3번 했는데 적어도 5번은 도전하려고 했었죠. 맞아요. 이게 딱 이제 괄호 열고 회사 월급이 너무 작다. 그러니까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다운 대답이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런 어떤 스토리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양궁을 소재로 삼았더군요. 예, 언젠가 한 번은 꼭 쓰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양궁은 올림픽 종목이고 일본 선수가 은메달을 땄는데도 인기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일본은 뭐 잘해봤자 은메달인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언제나 항상 많은 금메달. 서너 개씩 따니까요. 히가시노 게이고가 대학 때 양궁부에서 활동을 했었죠. 맞습니다. 그 대학 가셨었잖아요. 제가 가가지고 양궁부도 갔어요. 양궁장에서 이제 사진 찍어서 찍고. 그 카페에다 올리고 저기에도 팟빵에도 올라가 있죠. 거기서도 이제 그 방송 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구로카와 히로유키가 이렇게 이제 방과후에 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이거는 또 히로유키 목소리니까 교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할게요. 예. 거미줄처럼 탄탄하게 얽힌 복선, 참신한 트릭.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학교 생활 묘사. 어느 여고에나 한 명씩은 있을 법한 등장인물들. 매끄러운 사건 전개 방식. 이 방과후는 추리소설에 갖춰야 될 필수 요소들을 빠짐없이 그것도 완벽하게 갖춘 작품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극찬을 해놨고요. 네. 여기서 해놓은 그 이야기들 중에 어느 여고에나 한 명씩은 있을 법한 등장인물들. 네. 뭐 이렇게 했는데. 왜 선생님들 별명 붙이잖아요. 맞습니다. 미친 개는 한 분씩 다 계시잖아요. 어느 학교나 전교거든요. 맞아요. 네. 말코 뭐 이런 몇 별명도 많고. 네. 여기서도 그 학생 지도부장 선생님이 한 분 나와요. 항상 좀 나쁘게 그려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스포일러 버전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어느 잡지와 이 방과후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좀 좋더라고요. 소개해 주시죠. 아니 제 분량이 이렇게 많아요. 많아요. 네. 방과후는 제 데뷔 작품인데요. 이야기 무대는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당시는 결혼하고 제 아내가 고등학교 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라는 배경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양궁 동아리에서 활동한 경험도 이 작품을 쓰는데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밀실살인을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저는 그 당시에 추리소설이란 밀실살인과 같은 종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단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살인의 동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아니, 그런 일로 사람을 죽인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얘기를 좀 쓰고 싶었습니다. 근데 책이 출간되고 나서 진짜로 독자들이 그런 걸로 사람을 죽인단 말이야?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일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별로 이상한 동기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제 내용 중에 그런 일로 사람을 죽인단 말이야.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스포일러인데? 스포일러라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음 회에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격 미스터리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런 거는 범인이 누구이고 또 어떻게 죽였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네. 여기 금방 이제 그런 일로 사람을 죽인단 말이야. 이건 이제 동기잖아요, 동기. 그렇죠.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그런 일일까요? 궁금하게 만듭니다. 예. 근데 그 인터뷰는 야성시대에 2006년도에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예, 야성시대. 그러면 이 소설이 출간된 20년 이상 20년 지나고 나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동기가 아주 중요한데. 동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 한번 잠깐. 다른 걸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스포일러실 것 같아서. 스포일러는 하면 안 되고요. 네.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랬냐면은 히가시노 게이고는 이 범인이 누군가 어떻게 죽였는가를 중요시하기보다도 왜 죽였는가, 어떻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저 설명을 많이 하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재밌고 또 동감하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셨는데. 없는 얘기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헬란 얘기가 뭐냐면은 네. 초창기 첫 작품부터 이 작가는 이 동기가 중요하게 여기고 작품을 썼다라는 그 그러네요. 그러니까 첫 작품부터 히가시노 게이고 다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었겠다. 예, 맞습니다. 네. 예. 그 역자 후기에 보면 히가시노 게이고가 어떻게 그 작가의 길에 들어서게 됐는지 스스로 뭐 설명한 그런 얘기도 나온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 역자 후기예요. 그러니까 그 구혜영 선생님이 써놓은 건데, 이거는 저희가 그 방송 초창기 때 왜 히가시노 게이고가 이렇게 인기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살짝 언급을 했는데, 제가 기억나기로는 그 재밌는 책을 쓰려고. 그렇죠. 본인이 책 읽는 걸 너무 안 좋아해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책 읽지 않는 얘기가 이제 잠깐 나오는데, 그 어떤 책 한 권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학창 시절에 책에 흥미를 전혀 느끼지 못했었어요. 네. 그때 고등학생 때 읽은 책 한 권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데요. 이 얘기는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한번 살짝 했었어요. 예, 예. 살짝 했는데 예. 정확히 이제 얘기를 못해서 여기서 좀 길게 좀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시죠. 그래요. 이 고민의 하지메라는 작가인데, 고민의 하지메. 예, 1921년에 그 태어나셔서 1994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의 그 아르키메데스는 손을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고 나서 이 미스터리 소설에 이제 심취하게 되었다고 해요. 제목도 특이하네요. 예. 그래서 이 작가도 만약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작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작가 길에 들어서는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근데 이 작품의 그 미스터리의 전형,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는 손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 책에도 아주 미스터리의 전형인 그 독살 트릭, 뭐 알리바이 트릭, 밀실 트릭, 예. 이 본격 추리 소설이 가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들이 차례로 등장하고요. 예. 또 마지막에는 모든 사건을 아우르는 진상이 밝혀지는 구조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학원 미스터리물이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구조가 이 방과후와 동급생이 가진 구조와 아주 비슷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또 말씀드리는 건데, 이 학원 미스터리물이라는 배경도 같고요. 독살 트릭도 나오고 알리바이 트릭, 또 밀실 트릭, 그리고 동급생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다룬 방과후 말고 전에 다뤘던 동급생에서는 그 여고생이 임신을 하고 또 죽기까지 하거든요. 이것도 거의 같은 구조를 지녔어요. 지금 아르키메데스는 손을 더럽히지 않는다. 요 내용하고 비슷하다는 이 말씀이죠? 내용하고 예. 이 내용하고 이 방과후와 동급생의 두 작품 다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작가가 히가시노 게이고가 정말 이 고민의 하지메 작가의 그 아르키메데스는 손을 더럽히지 않는다 책을 아주 좋아했던 모양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아르키메데스는 손을 더럽히지 않는다가 재복간이 돼가지고 재출간이 되었을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책 띠지에 히가시노 게이고가 한 이런 말이 실렸어요. 교수님 이 책도 갖고 계세요? 이 책이 갖고 있죠. 당연히 이건 안 갖고 있을 수가 없죠. 영향을 받은 책이다 해서. 예, 근데 번역이 안 돼 있어서 네. 뭐 읽지도 못하고 책만 들고 있죠. 예. 이 한 권 책이, 이 한 권이 책을 싫어했던 내 고등학교 시절을 바꿨다. 예. 이게 히가시노 게이고가 이렇게 말했다는 이 거죠. 책 띠지에다가 이렇게 말한 것이 실려 있어요. 그렇군요. 교수님 워낙 띠지를 좋아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독자 댓글 좀 살펴볼까요? 예. 방과후. 흥미진진하고 재밌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범인이 누구인지 궁금했다. 충격의 결말. 원래 그런 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읽는 내내 좀 우울한 느낌이 있었다. 믿고 보는 히가시노 게이고니까 실망스럽지 않다. 항상 그 이전의 반전 재밌다. 이 작가님의 데뷔작이라던데 그래도 너무 재밌었다. 범인보다 살인 동기가 더 궁금한 작품이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동급생을 읽고 방과후를 읽게 됐다. 역시 히가시노 게이고. 예. 이 동급생과 방과후가 아주 뭐 자매격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두 작품 뭐 아무거나 먼저 보고 또 다음 것도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맞습니다. 자, 교수님 시간이 다 됐는데 이 방과후 끝으로 총평해 주시고 맺겠습니다. 예, 이 방과후는 작가의 이름을 이 세상에 알리게 되는 첫 작품이라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시작으로 3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무려 소설만 87권을 쓰게 됐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작가의 팬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읽고 소장해야 하는 작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줄거리 교수님 기대됩니다. 예. 소개해 주십시오. 세이카 여자고등학교 수학교사인 마에시마는 사명감이 없이 교사 생활을 한 지 5년째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꾸 주변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시도가 일어나요. 전철 플랫폼에서 기차가 도착하기 바로 전 누군가 자신을 확 밀어서 죽을 뻔했다든지, 학교 수영장 샤워실에서 누군가 설치해둔 전기 콘센트로 인해 감전사할 뻔했다든지,
또 학교 건물을 걷던 중 갑자기 떨어진 화분을 가까스로 피했다든지 등등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 상태로 수업을 들어가게 되는데 요코라는 학생의 담임 선생님이 찾아와서 요코가 요즘 비뚤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마에시마 선생에게 해줍니다. 마에시마는 요코와의 어떤 일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작년 자신이 요코의 담임으로 있었을 때의 일인데 그 담임으로 있었던 1년이 끝나고 종업식 때 요코가 편지를 보내와서 자기와 여행을 가자고 기차표까지 보내온 것이었어요. 학생과 단 둘이 외딴 곳으로 여행을 간다는 게 마뜩찮은 마에시마는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게 되는데 그 이후로 요코가 삐뚤어진 것 같아서 신경이 쓰이고 있었어요. 이런 요코를 학생 지도부장 교사인 무라하시는 맹 비난하면서 요코가 담배를 피우다가 자신에게 걸려서 정학 처분까지 당한 질이 안 좋은 학생으로 매도하게 됩니다. 요코의 일 때문에 마음이 안 좋은 마에시마는 복도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는데 게이라는 이름을 가진 양궁부 주장 학생이에요. 마에시마는 양궁부 동아리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인데 게이 학생과는 올 여름에 전체 동아리 합숙 훈련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었어요. 늦은 밤 식당에서 마에시마와 게이가 서로 이야기하다가 서로 감정에 휩쓸려서 입을 맞추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게이는 성격이 담대한 여자아이라서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한편 마에시마를 교장이 불러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처녀교사인 아소 선생에 대해서 묻는 것이었어요. 교장은 아소 선생을 자신의 며느리로 삼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조언을 구하며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에시마가 교무실로 돌아오니까 마삼이라는 학생이 흥분한 채로 소리를 높여 항의하고 있습니다. 학생 지도부장인 무라하시가 학생들에게 해서는 안 될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마사미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공부 잘하는 학생인데 이상하게 올해 3월부터 학교나 선생들이 진행하는 많은 일들의 반기를 들고 있어서 교사들 사이에서 문제아로 찍혀있는 학생입니다. 특히 마사미는 학생 지도부장인 무라하시 선생에게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골목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폭주족을 만나는데 그중 한 사람이 요코임을 안 마에시마는 놀라게 됩니다. 요코에게 다가가 학교를 몇 달만 있으면 졸업하니까 그때까지만 참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코는 마에시마에게 선생님은 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잖아요 하며 무시합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요코를 바람 맞췄던 기억 때문에 마에시마는 씁쓸한 마음입니다. 다음 날 수업이 끝나고 마에시마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양궁부에 가서 곧 있을 전국대회 예선 시합에 대한 준비를 시키는데 양궁부 에이스인 게이는 3학년 마지막 대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대회이고 현재 양궁 동아리 주장이기 때문에 마에시마도 게이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이지만 에미도 열심히 동아리 활동에 임하고 있어요. 하지만 에미는 지난 여름 합숙 때 손목을 삐어서 훈련량이 부족합니다. 어쨌든 모든 훈련을 마치고 탈의실을 향해서 게이와 함께 가는데 탈의실 문이 갑자기 열리지 않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게이가 탈의실 문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만 마에시마에게 와서 반대쪽 환풍기 구멍으로 보니까 무슨 막대기로 안에서 받쳐놓아서 밖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안에서 막대기로 받쳐놓았다면 누군가가 안에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아무 인기척도 없기 때문에 놀란 마에시마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게 돼요. 근데 안에 들어가서 마에시마 선생과 게이는 기절할 정도로 놀라게 됩니다. 안에는 학생 지도부장인 무라하시 선생이 쓰러져 죽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결국 경찰이 오게 되고 무라하시 선생 앞에는 청산가리가 들어간 주스컵이 놓여 있었어요. 청산가리 주스를 마시고 살해당한 거죠. 네. 처음 발견한 마에시마 선생과 게이는 경찰들의 신문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탈의실이 완벽한 밀실이었던 것입니다. 이 탈의실은 좀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남자 여자 탈의실이 같은 방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칸막이로 나뉘어져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칸막이를 타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라하시 선생이 죽어 있을 때는 남자 쪽 탈의실은 안에서 막대기로 받쳐 놓았기 때문에 밀실이고 여자 탈의실은 입구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탈의실은 완벽한 밀실 구조가 되는 것이었어요.
무라하시 선생은 자살한 것인가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경찰은 자살로 보지 않고 타살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밀실 구조에서 어떻게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지 아주 궁금한데요. 다음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군수군 대는데 마치 학생 지도부장인 무라하시 선생이 잘 죽었다는 듯한 학생들의 분위기예요. 여자나 밝히는 선생으로 학생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학생들 간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야, 솔직히 말해서 속이 다 후련하지 않냐? 난 무라하시 때문에 치맛땀만 3번이나 고쳤어. 야, 네가 요령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런가? 야, 어쨌든 그 왕재수가 죽은 건 진짜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냐? 솔직히 맞는 말이야. 만날 잘난 척만 하면서 여자나 밝히고. 맞아. 솔직히 뭘 생각하는지 빤히 보이잖아. 우리 선배 중 한 명이 글래머 스타일인데 수업 시간에 계속 슬금슬금 훔쳐봐서 책으로 가린대. 그러면 괜히 자기가 찔려서 딴 데 쳐다보는 척 한다더라. 뭐야? 진짜? 아우, 완전 재수없다. 예, 이런 대화를 들은 그 마이시마 선생은 학생들의 반응에 깜짝 놀랍니다. 점심시간에 사건 현장인 탈의실에 간 마이시마 선생은 그곳을 다시 조사하러 나온 오타니 형사와 만나게 되고, 오타니 형사는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무라하시 선생의 양복 주머니에는 콘돔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라하시 선생의 여자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한편 교무실에서는 어떤 선생님이 조용히 마이시마 선생에게 죽은 무라하시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얼마 전 동료 여교사인 아소 선생, 교장 선생님의 뭐 며느리감으로 이렇게 네네. 생각했던 그 아소 선생과 무라하시, 학생 지도 부장인 무라하시 선생이 모텔촌 앞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이시마 선생에게. 아소 선생은 교장 선생이 며느리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마이시마 선생은 당황하게 되는데요. 한편 학교는 가을 축제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것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분주하게 되는데요. 이번 축제는 특별히 동아리별로 가장 행렬을 하는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도하게 됩니다. 마이시마 선생이 고문으로 있는 양궁부도 이것을 준비하는데 각 동아리를 담당하는 선생들이 선두에 서서 특별한 역할로 분장을 하기로 했는데 마이시마 선생은 술주정뱅이 피에로로 분장을 하기로 했어요. 학교는 무라하시 선생이 죽었지만 축제 준비로, 그리고 양궁부는 전국대회 예선전 준비로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니 오타니 형사가 와서 요코를 면담하고자 합니다. 요코는 무라하시 선생에게 담배 피우다 걸려서 정학당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고, 그 당시 무라하시 선생은 요코를 데려다가 심지어 긴 머리를 잘라버렸다는 것이에요. 이 머리를 자른 이야기는 마이시마 선생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오타니 형사가 말해주는데 요코가 오토바이를 타고 어울리는 폭주족 친구 중에 아버지가 수리공장을 하는 아들이 있는데 수리공장에는 청산가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요코는 무라하시 선생을 죽일 이유와 청산가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코를 오타니 형사가 신문을 하는데 알리바이가 모호하기 때문에 의심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코가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요코의 친구인 마사미가 밀실 트릭을 풀게 됩니다. 그것은, 이 밀실 트릭의 비밀은 여자 탈의실 문에 걸려있던 자물쇠를 바꿔치기 했다는 겁니다. 즉 범인은 자물쇠를 바꿔치기해서 몰래 탈의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요코의 알리바이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시간대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성립을 하게 됩니다. 요코의 알리바이가.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요코가 의심을 받지 않게 돼요. 하지만 의심에서 풀려난 요코의 얼굴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밝혀지는데요. 드디어 학교 가을 축제의 날이 밝았습니다. 전교생이 함께 참여하는 운동회 비슷한 것인데 무엇보다 오늘의 축제 하이라이트는 서커스 가장행렬이에요. 마이시마 선생도 술 취한 피에로가 되어서 양궁부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지로 분장할 예정인 다케이 선생이 마이시마 선생에게 조용히 와서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이시마 선생은 약간은 놀랐지만 다케이 선생의 제안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드디어 가장행렬이 시작되고 양궁부 차례가 되어서 피에로가 나오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많은 학생들과 선생들은 웃고 떠들고 있는데 피에로는 술병을 손에 들고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피에로가 비틀비틀거리면서 운동장 가운데 쓰러지게 됩니다. 다들 술 취한 신용을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에로의 입에서 거품이 일어나면서 발작을 일으키게 돼요.
놀란 선생과 학생들이 달려가 보니 피에로는 죽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피에로는 양궁부 고문인 마에시마 선생이 아니라 거지 분장을 했어야 하는 다케이 선생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왜 피에로가 마에시마 선생이 아니고 다케이 선생으로 바뀌었으며 어떻게 죽은 것인가? 진실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궁금한데요. 진실은 이런 것입니다. 가장 행렬이 시작되기 전에 다케이 선생이 마에시마 선생에게 와서 자신의 역할과 바꾸자고 제안을 해서 마에시마 선생은 마지못해 바꿔준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케이 선생이 술병에 든 술을 마셨는데 그 술병 속에 청산가리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즉 제대로였다면 마에시마 선생이 죽을 것이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꾸몄으며 술병에 청산가리를 넣어둔 것은 누구인가 더욱 궁금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런데 범인으로 오해받았던 요코가 마에시마 선생에게 첫 살인사건이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무라하시 선생이 탈의실에서 살해된 날 요코는 담배 때문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린 무라하시 선생의 뒤를 밟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탈의실로 들어가시기에 저는 뒤로 돌아가서 탈의실 안을 살폈어요. 환기구에서는 탈의실 안이 안 보여서 그 밑에 귀를 대고 있었는데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가 또 있는 것 같긴 했는데 상대방 목소리는 전혀 안 들렸고요. 그러다 안이 조용해졌다 싶었는데 요코는 순간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무슨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희미하긴 했지만 분명 신음소리였어요. 1, 2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무서워져서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이에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났고 누가 나가는 것 같았어요. 이때 무라하시가 죽었구나. 요코는 그 순간 현장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선생님한테 진짜로 말하고 싶은 건 지금부터 하는 얘기예요. 요코는 깊이 생각하는 듯한 눈으로 나를 봤다. 뭔데? 탈의실에서 누군가 나가고 나서 한참 있다가 환기구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요코는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대단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처럼 입을 다물었다. 물론 일부러 그런 요가를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랬더니 버팀목이 세워져 있는 게 보였어요. 응, 나도 시체를 발견했을 때 환기구로 들여다봤으니까 알아. 그러자 요코는 내 얼굴을 빤히 보더니 물었다. 뭐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무슨 말이니? 요코는 천천히 입을 뗐다. 놀랍지 않아요? 전 뒤에 있었는데 여자 탈의실은 열쇠로 잠겨 있었어요. 범인은 남자 탈의실 출입구로 나간 거예요. 버팀목을 받쳐놓고. 예,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놀라운 게 이렇게 긴 걸 저한테 혼자다 이걸 여고생 목소리를 내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선생님 목소리에, 여고생 목소리에, 예. 또 해설자 목소리에. 자, 좀 긴장되는 순간이니까 교수님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버팀목을 안에 받쳐놓고 나가다는 게 도저히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요코가 목격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나간 사람은 누구고, 나간 사람이 이제 그 무라시 선생을 죽인 사람이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이 요코의 말을 듣고 이 당황한 마에시마 선생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여자 탈의실로 도망갔을 거라고 모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쇠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여자 탈의실로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무라하시 선생을 죽이고 나서 범인은 남자 탈의실로 나간 것이에요. 버팀목을 안쪽에 받쳐놓은 채로. 이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의문을 안고 마에시마 선생은 다시 탈의실로 혼자 가서 그날 있었던 상황과 똑같이 재현을 해보는데 불현듯 그날의 생각이 떠오르면서 어렴풋이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는 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의 진상은 이런 것입니다. 우선 이 범인은 두 사람이 했어요. 이 양궁부 부원인 게이와 에미였습니다. 네, 게이와 에미. 이게 놀라운데요. 즉 마에시마 선생이 담당하고 있는 양궁부 학생들인 것이었어요. 이 그들이 무라하시 선생과 다케이 선생을 죽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동아리 합동 합숙훈련 때 있었던 일 때문인데요. 무라하시 선생과 다케이 선생이 밤에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두 선생은 에미의 방 옆을 지나다가 못 볼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에미가 혼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미가 두 선생이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에미가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손목을 끊어가지고 자살을 시도하게 되고, 이 마이시마 선생은 에미가 팔목을 다친 걸로만 알았지 자살을 시도한 것까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를 알게 된 그 양궁부 선배인 게이가 두 선생의 살해를 도와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게이로부터 들은 마에시마 선생은 그런 일로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하자 게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솔직히 요즘 여고생들 중에는 성매매를 하는 애들도 있다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래도 그거랑 이건 차원이 달라요. 사실 저도 성매매를 생각했던 적이 있긴 했지만 누가 훔쳐본다거나 몰래카메라로 찍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너무 싫었어요. 그건 뭐랄까, 꼭 우리 마음속에 흙 묻은 발로 들어오는 거랑 같은 거예요. 예. 이런 어떤 그 여고생들 많이 느끼는 특별한 이제 감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이 에미의 말에 따르면은 그 두 선생이 그런 걸 이제 목격을 한 선생들이잖아요. 수업 시간에 자신을 보는 아주 음험한 눈길 때문에 견디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자살을까지도 시도를 하고 이제 또 살해를 계획하기까지 하는데, 그리고 이 마이시마 선생이 이 탈의실 밀실의 비밀도 풉니다. 이게 이제 궁금하거든요. 네네. 예, 밀실의 비밀은 이렇게 된 겁니다. 에미가 이 무라하시 선생을 탈의실로 불러내서 청산가리가 든 주스를 주고 죽게 한 다음에 버팀목을 받치고 나오는데, 버팀목을 안쪽에 받치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탈의실 쪽으로 나온 것이라고 이제 여겨졌었는데, 그런 시나리오가 되어야지, 여자 탈의실로 나오는 시나리오가 되어야지 게이나 에미의 알리바이가 성립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건데, 사실은 버팀목을 받치고 나오는 게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에미와 게이는 버팀목이라는 밀실 트릭을 이제 완성시킬 장치가 필요했던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버팀목을 안쪽에 설치하고 에미는 그 문 쪽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걸까? 이게 궁금한데요. 그 트릭은 큰 버팀목과 작은 버팀목 두 개를 사용한 것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즉, 이 큰 버팀목은 문을 가로막는 용도가 아니라 속이는 용도 있어요. 건너편 그 환기 구멍으로 볼 때 큰 버팀목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밀실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한 속이는 용도였고, 작은 버팀목, 이때는 이제 화살이 사용되는데요. 작은 버팀목에는 끈을 묶어서 에미가 밖으로 나온 다음에 문을 그 끈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그 화살이 딱 문을 막을 수 있게 장치를 해놨어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놓은 건데, 근데 이 마이시마 선생과 게이가 그 방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는 작은 버팀목은 발견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공범인 게이가 들어가자마자 화살을 숨긴 것이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이거를 이제 그 장치를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네. 물론 마이시마 선생이 죽은 사람에게 달려가지 뭐 버팀목에는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진상은 이렇게 이제 끝이 나고요. 그 책의 마지막 부분은 이 게이와 이 마이시마 선생 간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예. 그거는 뭐 이제 책을 읽어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궁금한 게요. 예. 범인들은 다케이를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마에시마 선생이 원래 마시려고 했던 그 그렇죠. 술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가장 행렬할 때. 네네. 네. 그러면 다케이가 죽는 게 아니라 마에시마가 죽을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얘기 했었죠. 예. 이 마이시마 선생이 3번 죽을 뻔했다고. 뭐 밀기 그 지하철에서 네네네. 밀기도 하고. 예. 그것도 학생들이 다 꾸민 거예요. 마에시마를 노리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사실은 마이시마 선생은 착한 선생이에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꾸몄고, 그 가장 행렬은 그 바꿔치기 한 겁니다. 학생들이 다케이 선생한테 예. 부탁을 해요. 이렇게 좀 바꿔달라고. 바꿔달라고.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지만 지금 소개는 안 그렇죠. 해주셨고. 제가 소개 안 했는데, 그래야 더 재밌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자, 바로 지난 편에 이제 총평을 해주셨는데, 예. 교수님 또 한 말씀 더 해주시고. 이 작가의 첫 작품이라서 그런지 중간중간에 약간 어설픈 구멍들이 좀 있어요. 있어야죠. 예, 이 고등학생들이 이런 밀실 트릭을 생각해 내고 뭐 실행에 옮긴다. 이것도 좀 사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고, 또 축제 가장 행렬 중에 선생을 죽인다. 뭐
또 이런 것들은 약간 좀 그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요. 또 선생들을 죽인 이유도 좀 과장되어 있죠. 근데 물론 그 작가도 그렇고 여기서 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충분히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뭐 약간의 그 좀 구멍이 있지만 여전히 이 처음부터 끝까지 술술 익히는 장점도 크고요. 아우, 그거 정말 최고의 장점이죠. 그럼요. 그리고 또 궁금증 유발. 아, 이게 도대체 누가 범인이고 어떻게 된 거고 밀실은 어떻게 된 건가 이런 것들을 아주 뭐 뛰어나게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렇습니다.